안녕하세요. 반지홍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좀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아날로그적인 거, 시계가 있죠. 아날로그 시계는 이제 이렇게 바늘이 있습니다.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분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분침이 1분, 2분, 3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은 어떻게 흐르죠? 1분, 1초, 1분 20초, 1분 30초, 1분 31초 이런 식으로 서서히 흘러가는 게 시간이죠.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초침 없이 분침만 보고도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왜냐면은 1과 2의 정 가운데 이렇게 바늘이 와 있다. 그러면은 30초겠구나. 예상을 하고 볼 수 있듯이 아날로그라는 것은 이 모든 변화량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날로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만 보고 몇 초인지 알 수 있을까요? 2시 11분이다. 뒤에 초 단위가 안 나와 있으면 저희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초인지 지금이. 이렇게 디지털은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분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는 분이 기준인 거죠. 이 분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시계는 분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초 단위까지 표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11초다, 12초다. 표시가 되면은 저희는 초 단위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날로그도 만약에 초 단위까지 지금 표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초 바늘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긴 하지만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숫자 6이 있고 7이 있죠. 초 단위가 이렇게 지나가요. 하지만 30초, 31초, 32초 적혀 있긴 하지만 이 사이에도 엄연히 숫자는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가에 대한 차이점이고요. 조금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냄비가 있고 물을 끓여요.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불을 켜고 나서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오르겠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쪽이 온도고요. 이쪽이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온도가 상승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실제 온도가 예를 들어서 0, 1, 2, 3, 4로 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이 중간값이라는 게 다 존재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2.2가 올랐어요. 그때 시간이 얼마 필요한지 알고 싶으면은 2와 3 사이에 2.2 부분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정도니까 여기서 시간이 얼마 걸렸구나 라고 산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약에 디지털 온도계가 있어요. 디지털 온도계가 있는데 얘가 온도를 소수점은 표현을 못하는 온도계예요. 그럴 경우는 1, 2, 3, 4 이렇게 소수점을 표현하지 못하는 디지털 온도계는 1, 2, 3, 4 1이었을 때 걸린 시간은 알 수 있지만 1.1이었을 때 또는 1.2였을 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한 정보를 찾아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정리를 해보면은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고 디지털은 이 아날로그에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조금 사람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가공을 한번 한 것이 아날로그인 거죠.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는 디지털 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를 쓰려면은 그에 따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아날로그 출력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은가? LED가 이렇게 있어요. 기존의 방식은 디지털 라이트를 쓰죠.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쓰게 되면은 원래는 0에서 5V 그래서 불을 끄거나 불이 밝거나 이 두 개밖에 표현을 못했지만 아날로그 기능을 쓰면은 0V 일 경우 불이 꺼지고 1V를 넣어주면은 불이 조그맣게 켜지고 2V를 넣으면은 불이 조금 더 밝게 켜지고 3V, 4V에서 최고 5V까지 넣으면은 원래의 5V만큼의 밝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불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또 DC 모터의 회전 속도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날로그적인 표현을 해줘야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 아두이노가 0V를 내보내고 1V 내보내고 2V 내보내고 3V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PWM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펄스 폭 변조 제어 한국어로 바꿔주면 그렇게 돼요. 펄스 폭 변조가 어떤 뜻이냐? 이것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마이크로 세크 이렇게 한 번씩 끊어줍니다. 값을. 그리고 이 안에 0V와 5V밖에 출력을 못 내보내요. 그러면은
5V 출력을 50%를 내보내고 나머지를 끕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5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은 5V, 5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은 0V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전체의 평균입니다. 10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의 평균은 2.5V가 나오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옆에서 다시 이 값을 조금 더 늘렸어요. 한 80% 정도로 늘렸어요. 그러면은 5V가 나오는 시간이 80 마이크로세컨드고 0V가 나오는 시간은 20 마이크로세컨드죠. 그러면 80%니까 실제로는 4V가 나오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날로그 출력을 내보내줍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아날로그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은 충분히 지금 얘기한 LED의 밝기 또는 DC 모터의 속도 조절과 같은 표현은 전부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아두이노에는 ADC라는 게 있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실제로는 조금 더 회로가 복잡하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저항들이 있고 저항 하나를 지날 때마다 1V씩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V를 입력을 해줬어요. 맨 처음에 5V 입력해주면은 여기에 5V, 이쪽에 오면은 하나 통과했으니까 4V, 3V, 2V, 1V, 마지막에 0V죠. 그러면은 이거를 5V니까 각각 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곳은 1로 표현하고 그리고 0V 나오는 곳은 0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6비트인데 이 6비트를 이제 숫자로 바꿔볼게요. 숫자로 바꿀 때 보면은 1, 2, 4, 8, 16 그리고 0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더해주면은 31이 나오죠. 5V일 경우 3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쪽을 3V만 입력을 했을 때는 3, 2, 1, 0, 0, 0이죠. 그러면은 1, 1, 1, 0, 0, 0, 1, 2, 4니까 다 더하면은 7이 되죠. 3V일 경우 7, 5V일 경우 31. 이처럼 어떠한 이제 전압을 입력을 받았을 때 전압을 조금씩 깎아서 이게 몇 볼트인지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회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아두이노에서는 10비트 0에서부터 102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아두이노에서 즉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입력을 받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센서 하나, LED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센서는 조도 센서인데요. 조도 센서의 회로도는 이쪽에 5V 전압 입력해주고요. 이쪽에 한쪽을 그라운드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A0번 핀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ED는 이쪽이 D3번 그리고 이쪽을 그라운드 GND에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이쪽은 저는 220 썼는데 220에서 한 330 사이 한 요정도 때 써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10kΩ 썼습니다. 10kΩ은 갈색, 검은색, 주황색이고 이쪽은 주황색, 주황색, 갈색, 빨간색, 빨간색, 갈색 저항을 써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쪽은 꼭 D3번에다 연결해 주셔야 돼요. 조금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하겠지만 가능하면 D3번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라이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 일단 핀 모드 해주시고요. 핀 모드 저희 아까 3번 핀에 연결했죠? 3번을 아웃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 저희가 3번 핀에 연결했으니까 3번 핀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날로그 라이트 값입니다. 값은 0에서부터 255까지 가능하고요. 이거를 조금 변화하는 걸 보기 위해서 포문을 하나 쓸게요. 인티저 i는 0, i가 255보다 작을 때 i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에 i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딜레이 10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노란색 LED 보이나요? 점점 밝아지죠? 조금 보기 편하게 이쪽 딜레이 값을 좀 늘려볼게요. 한 25 정도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서서히 밝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날로그 라이트를 쓰시려면은 이쪽을 보시면은 제가 3번에 연결해 달라고 얘기했죠. 3번에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PWM 하고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어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이 6개의 핀만이 오직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3번 연결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나머지 이 물결 표시를 보고 그에 맞는 곳에 꽂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이제 아까 봤던 6개의 핀 번호를 아웃풋으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3번 뒤에 이쪽에 보면은 I 자리에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값을 읽어서 저희가 한번 이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begin 9600.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값을 읽어오려면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인티저 csd 언더바 v. 그 다음에 값을 읽어올게요. csd의 값은 아날로그 리드 해서 A0번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 csd v 이렇게 해주고 딜레이 하나 넣을게요. 업로드. 지금 보면 값이 이렇게 높게 뜨는데요. 손전등으로 빛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값이 작아졌죠? 다시 한번 빛을 조금씩 어둡게 하고 밝게 해주면은 값이 작아지고 500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한번 LED를 켜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필요 없는 건 주석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 CSD V의 값이 50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50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어두울수록 값이 커지니까 디지털 라이트 3번 핀을 하이로 그게 아닐 경우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불이 켜졌죠? 불이 켜진 상태에서 빛을 비추면은 불이 꺼지고 불이 켜지고 다시 밝아지면은 불이 꺼지고 불이 켜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껐다 켰다 해도 되지만 두 개를 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연동을 하려면은 아날로그 라이트 아까 3번 핀에 CSD V 읽어온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그냥 넣어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의 최대값은 0에서 255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리드의 최대값은 0에서 1023까지입니다. 4배 정도 크니까 이거를 나누기 4를 할게요. 그리고 가로로 한 번 더 묶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업로드. 빛이 가까이 가면 어두워지고 빛이 멀리 가면은 밝아지고 이렇게 아날로그 리드와 아날로그 라이트를 써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 써봤는데요. 주의할 점만 몇 개 집어드리면은 아날로그 리드의 최대값은 0에서 1023까지 그리고 아날로그 라이트의 최대값은 0에서 255까지 이렇게 거의 4배의 차이가 나니까 두 개를 같이 쓸 때는 꼭 나누기 4 해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에 쓸 수 있는 핀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PWM이라고 적혀 있는 물결 표시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6개의 핀만 아날로그 라이트를 쓸 수 있다 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